심지어 귀를 연고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비중격 연고는 더 특별한 심리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전 수술에 대한 책임까지 결국은 끌어안고 네, 안녕하세요. 닥터공TV 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코 재수술 관련해서 수술 방법이나 이런 거 말고 재수술이 왜 어려운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초수술이랑 조금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상 구조가 무너져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수술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얇은 연고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정상 구조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 재수술에서 가장 수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고, 또 요것 때문에 이제 연골도 많이 필요하고 또 단단하게 세워야 돼서 늑연골도 필요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상 구조가 잘 보존되어 있는 재수술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정상 구조가 무너진 경우에는 수술이 어렵게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재수술 환자분들에서 이전 수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은 예전 수술에서 재료를 어떻게 썼냐, 혹은 수술 방식에 대해서 아는 대로 최대한 말씀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이쁘게 나왔을 거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셨기 때문에 심지어 귀를 연고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비중격 연골은 더욱 말할 것도 없이 비중격 연골의 사용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술자 입장에서는 들어가면서 이거 뭐야? 이거 뭐 설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하면서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상 구조 외에도 특이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꼭 이전 수술한 병원에 가셔서 수술 기록지를 띄워달라고 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거든요. 새로 수술 받을 병원에 꼭 제출을 해주셔야 수술하는 수술자 입장에서 훨씬 편안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재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재수술 환자인 경우일수록 초수술 환자분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좀 더 특별한 심리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단 재수술 환자 같은 경우는 초수술 환자보다 거울을 더 많이 보고 본인 코에서 뭐가 잘못되는지 계속해서 찾아보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수술이라는 수술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기대치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 훌륭한 수술 결과를 기대하고 또 아주 사소한 부분에도 병적으로 집착하는 경우들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술하기 전에 꼭 수술하는 의사가 설명하는 재수술의 한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가 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시고 어느 정도는 기대치를 조금 낮추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병적인 집착 외에도 또 불안감은 더 그만큼 심하고, 일부 경우에서는 우울증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수술 전에 수술자와 충분한 면담을 통해서 수술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나 그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환자 요인뿐만 아니라 수술하는 수술자 입장에서도 재수술은 심적인 부담감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수술에 대한 책임까지 결국은 끌어안고 이걸 내가 해결하고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심리적인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피부를 열고 들어갔는데 보지도 못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정상 구조는 확인도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많이 애를 먹게 되고, 수술자의 체력적인 또 심리적인 요인들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요인들이 수술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술 환자분들에서는 수술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원칙 중에 하나는 자가 조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조적인 지지대를 세울 때는 반드시 자가 조직, 기직늑연골보다는 자가 늑연골을 사용하는 게 좋고, 콧대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염증이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리콘이나 이런 재질보다는 늑연골이나 이런 걸 파쇄해서 콧대를 올린다든지 해서 자가 조직을 최대한 사용하는 게 수술적으로 좀 안전하고 수술 결과도 좀 양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재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구조가 잘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박리가 잘 돼야 되는데, 결국은 피부를 잘 들어놓고 박리를 잘 해서 최대한 정상 구조를 찾아서 초수술과 유사한 정도의 정상 구조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수술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 코가 많이 단단하다 이러면 사실 박리가 조금 어렵고, 코끝이나 이런 데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다 그러면 박리가 조금 잘 되겠구나 이렇게 추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코 재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